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조기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 영국의 모니터 오디오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출시된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모니터 오디오라는 스피커 제작사가 1972년도에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 정확하게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디오 산업을 가장 이렇게 이제 멋지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유명 브랜드를 가장 많이 성공을 시킨 나라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을 이제 오디오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영국 브랜드 중에서도 현재까지 여전히 영국 자본과 영국 경영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영국인들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설계가 되고 있는 가장 메이저 브랜드에 가깝게끔 이렇게 발전을 해온 대표적인 스피커 제작사가 모니터 오디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모니터 오디오를 가장 처음 접한 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은 홈시어터와 DVD 열풍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영화 애호가분들께서 DVD를 직접 이렇게 취미로 모으면서 홈시어터까지 이렇게 하던 때였거든요. 비용을 꽤 들여서. 그때 모니터 오디오가 RS 시리즈라는 라인업을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까지 진출을 해서 굉장히 대성공을 이룬, 그래가지고 모니터 오디오를 전 세계의 오디오 마니아들에게 각인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S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모니터 오디오 S 시리즈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서도 모니터 오디오 제품들이 참 좋았어요. 가격이 저렴했지만은 외부 마감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클래시컬한 무늬목 마감이었었고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는 영국제 스피커 브랜드 치고는 흔치 않게 금속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국제 스피커들이 소프트돔 트위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국제 스피커들에 비해서 한결 더 청량하면서도 투명한 사운드를 재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았단 말이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하이파이용 스피커 나온 그런 음질을 내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 후로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시리즈가 RS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RX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뉴 실버 시리즈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버 6세대가 출시를 했고 현행 모델로는 7세대 실버 시리즈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가 50주년 기념 모델로 두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독일 뮌헨에서 있었던 뮌헨 쇼에서 컨셉 50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제품은 워낙 상징적인 모델이라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은 모니터 오디오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 기념 모델을 제작을 하자 해서 나온 모델이 바로 이 실버 15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모니터 오디오에게 있어서 실버 시리즈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업입니다. 현재의 모니터 오디오가 있게끔 해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고마운 라인업이죠. 스피커들이죠. 비슷한 가격대에 경쟁을 하고 있는 제작사라면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뭐 영국의 캐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B&W, 뭐 포칼 그런 정도 경쟁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무조건 전 세계 매출 3위 안에는 들고요. 그리고 종종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저는 모니터 오디오 본사 마케터에게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인 스테레오파일즈에서 A클래스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추천이 되고 있는 스피커가, 그리고 오디오를 한동안 오디오를 그래도 한 10년 정도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모니터 오디오를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은 브랜드일수록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브랜드 네임밸류적인 측면에서 인기가 좋은 브랜드일수록 사실상 해외 가격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가장 만듦새가 뛰어나고 가장 성능이 좋고 전 세계 매거진에서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해외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고마운 제품. 그게 바로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예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대표 모델이 이 실버 100인데 실버 100을 가지고 50주년 기념 제품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50주년 기념 모델이라고 해서 일반 모델하고 어떤 점들이 다른 것인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이 다르죠.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니고요. 건 마감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제작사 측에서는 헤리티지 그린 색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까이에서 보면서 빛이 반사가 되면은요, 미세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펄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실물을 보면은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크게 뭐 그렇게 질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뭐 이런 특유의 살짝 무거운 듯한 녹색, 그린 색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몇 년 내로는 이 색상이 그렇게 질려 보이거나 유치해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퍼 유닛이 로즈 골드 마감 코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브랜드에서는 이거를 이제 골드 색상이라고 많이 이제 색상을 입혔었는데, 단순히 골드 색상이라고 하면은요, 약간 누리끼끼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리끼끼한 색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은은하면서도 소프트한 골드 색상이에요. 이제 그린 색상하고 곁들여져서 좀 더 럭셔리한 느낌, 약간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은 50주년 기념 배지가 이제 그 금속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지금 이 50주년 기념 실버 100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999대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99-1번, 999-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얼 넘버가 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도 조금 더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좀 더 상징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식적으로 제작사에서 밝히는 차이점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모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반 모델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질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50주년 모델이 음색이 약간 더 맑으면서 소프트한 느낌이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큰 차이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버전을 사셔도 관계는 없는데,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50주년 기념 모델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수입 오디오, 유명 수입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는 문제가 상당히 큰 관건이다. 모니터도 실버 7세대가 나오면서 가격이 좀 오르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실버 150주년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수입사에 이제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만큼은 해외 가격에 비해서는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유통사의 의견을 계속 이제 의견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이 제품이 해외 가격으로 하자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 소비자 가격은 뭐 한 169만 원 그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연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실판매 가격을 생각한다라면은 꽤 괜찮은 조건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버 100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큰 북쉘프 스피커가 거의 없어요. 일단 우퍼 유닛이 8인치입니다. 8인치. 일반적으로 북쉘프 스피커에는 8인치 우퍼 유닛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8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가면은 좌우 폭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일반적인 영국제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벙벙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음역대와 저음역대의 위상이 서로 밸런스가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북쉘프 스피커들, 영국제 북쉘프 스피커들이 생각하는 우퍼 유닛의 한계치가 6.8인치 정도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유럽제 북쉘프 스피커들은 6.8인치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가 워낙에 이제 중고음에서 얘네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 그런 능력이 뛰어난 스피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음이 낼 수 있는 한계치와 저음이 낼 수 있는 한계치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 자체도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영국제 스피커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편이에요. 딱딱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딱딱한 소리가 난다는 것은 통울림 자체를 견고하게 제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벙벙거리는 느낌이 좀 덜한 것이죠. 그래서 이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실버백이 6세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8인치 우퍼 유닛을 이렇게 큰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북쉘프 스피커가 이렇게 깊이 있는 사운드를 재생을 하구나, 북쉘프 스피커가 이 정도로 풍부하면서 넉넉한 저음을 재생할 수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 정도 가격대의 북쉘프 스피커에서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급의 북쉘프 스피커 가지고도 거실에서 아주 넉넉한 공간감과 깊이감과 웅장하면서도 풍부한 저음, 그 저음과 에너지감을 동반한 깊이 있는 사운드, 고급스러운 사운드, 그리고 모든 장르를 재생하기에 올라운드적인 특성,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도 거실에서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일종의 공기감이라든지 무드감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윽하게 이렇게 재생을 해주니까 6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당히 실버백이 더 인기를 끌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피커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천후 올라운드 북쉘프 스피커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 오디오의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활달하면서 액티비티한 그런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운드적인 고급스러움, 그러면서도 상당히 풍부하면서도 중저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밸런스감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전천후 모든 장르의 음악을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다라는 느낌이고요. 6세대 실버 100에 비해서는 한결 더 고급스러운 질감의 사운드를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음, 중음, 저음에 대한 대역 밸런스도 아주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들어보면 이게 금속 트위터에서 나오는 사운드인가 그거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대역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해요. 그리고 옛날에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만 들어보셨던 분들이 처음 해보기로는 야, 모니터 오디오가 이제 그 까칠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클래식이나 재즈를 재생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100만 원 중반대 혹은 200만 원, 300만 원 미만의 다른 북쉘프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도 클래식하고 재즈 음악을 재생하는데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만 클래식과 재즈 음악을 재생하는데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약간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로 재생을 해보면 좀 감성적인 느낌, 좀 미묘한 그 음악 연주에 대한 터치, 그런 섬세함,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스피커들이 나은 면들을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다. 큰 의미를 둘 만큼 그다지 크지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이 스피커는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 미묘한 소리의 표현력은 약간 비싼 스피커에 비해서 밀리는 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굳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실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오히려 장점인데 33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방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아니면 3평이 안 되거든요. 한 3.3평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리가 약간 밋밋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또 한 가지 팁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클래스 D 증폭 방식으로 매칭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가장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으로는 누프라임 제품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누프라임의 A200이나 A300 SE 매칭을 했을 때 매칭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드 제품도 있고요. 그런 제품을 매칭을 하시면은 저음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저음 통제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중고음은 좀 더 깨끗하고 투명도 있게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좁은 방에서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 있게 우수한 음질을 만들 수가 있다.
반대로 내가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많이 듣는데 거실에서 내가 이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AB 클래스 진폭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스피커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네임 오디오의 아톰하고 매칭을 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두루두루 가장 상당히 단점이 적은 매칭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임 오디오보다 더 저렴하게 해결을 하시자면은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누오보나 유니코 프리모 이렇게 매칭을 하셔가지고 소스 기기는 따로 이제 해결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캄 앰프하고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원래가 제가 이 모니터 오디오 측의 마케터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마케터는 자기 집에서 당연히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앰프는 아캄을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캄 앰프를 매칭을 해봤는데 모니터 오디오하고는 굉장히 잘 만든 매칭입니다. 방금 추천한 제품들은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기종이고 조만간 우리나라의 모니터 오디오하고 같은 계열사에 있는 앰프가 출시를 합니다. 록산입니다. 록산에서 곧 있으면은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을 탑재를 한 앰프가 또 출시를 합니다. 그 앰프하고 가장 정석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해요. 모니터 오디오는 원래가 같은 계열사의 록산 앰프를 가지고 튜닝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록산의 과거에 캔디 시리즈, 캔디 K2, K3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잘 맞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앰프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상당히 가격 대비 제가 말씀드린 전천후 올라운드 스타일로 이 스피커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 굳이 톨보형 스피커를 구매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거실에서도 그윽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제 중저음이 많은 것보다는 깔끔하면서도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깨끗한 사운드를 나는 더 듣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 클래스 D 방식의 좋은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D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을 하시면은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음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모니터 오디오 50주년 실버 베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니터 오디오 7세대 실버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7세대가 되면서는 훨씬 더 비싼 가격대의 스피커하고 비교를 해도 꼴리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저음이 많은 거를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실버 100이 아니라 실버 50을 선택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만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입 오디오 제품들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오르는 거를 유통사나 판매업체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10%에서 많으면 20% 이상씩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는 그래도 최대한 국내에서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은 그래도 꽤 추천할 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음질적으로나 음색적으로나 그리고 음악 장르적으로나 특별히 가리지 않는 전천후 올라운드 스피커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스피커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특별히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상품성을 갖춘 그런 경쟁력 있는 스피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요즘 북실프 스피커 위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입문용 가격대 중에서 전체적인 상품성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오디오 마니아 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고 사용을 하시다가 중고로 판매를 해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제품을 들고 와봤습니다. 근래 소개하고 있는 좋은 북실프 스피커들 몇 가지 모아가지고 처음 영상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